국내에서 북공작원 접촉.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원을 통해 새로 들어온 소식에는요, 이들이 간첩 혐의를 받는 단체의 조직원들과도 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안 당국은 수사 진행 상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상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게 수년째 계속된 수사의 결과라고 하고 네. 일단은 그 핵심적인 간부 A씨, 뭐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잠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어디 있다,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숨어 다니는 것 같고요. 만나고 뭔가를 전달하고 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돈으로 보이는 거를 또 뭐 만나고 베이징이고 앞선 것은 베이징이고 두 번째 것은 하노이입니다. 그다음에 남대문에 일대의 환전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1만 불 미화를 이렇게 쪼개서 환전하는 그런 것들이 포착되고 그 드라마에서나 범직한 상당히 매우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보스턴 백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들고 나갈 때 그와 비슷한 보스턴 백을 네. 예, 가지고 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수사가 완료가 되고요. 또 관련자들의 신병이 확보가 돼서 정확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본인들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서로서도 확인도 돼야 되는데 아무튼 몇 년 사이에 보기 힘든 그런 대규모 해외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그리고 여기서 공작금으로 추정되는 돈까지 받았다. 그리고 뭔가 서류를 건넸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적죄로 의심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원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려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간부 가운데 일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한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민노총과 국가보안법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인데요. 네. 민노총의 조직국장은 사실은 민노총 활동을 오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국장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포섭을 했고 그 포섭에 성공을 했고 심지어 공작금까지 북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한 북한의 1인당 GNP는요, 1,000달러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4만 불 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 돈 북한에서 10,000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몇 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갖다 줄 만큼 그렇게 북한에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쭉 보면은 가장 뭐 낮은 무슨 그런 뭐 불고지죄나 뭐 그런 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수행죄까지 쫙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지금 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민노총은 사실은 조직력과 투쟁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직이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조종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 악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연말 제주도 진보당 쪽도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또 민노총 간부들이 제주 한규례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들이 모두 연관성이 있다면은 북한이 꽤 많이 우리 쪽에 손을 뻗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직파 간첩들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네. 이선 씨를 비롯해서 직접 내려와서 공작을 펼치는 이런 직파 간첩 형식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전략을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진보당이라든지 종북 세력이라든지 주사파라든지 이런 세력들, 특히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거대 조직, 여기에 이제 있는 이론들을 포섭을 해서 어떤 이 현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은 이 동남아 뭐 이 캄보디아라든 이런 데서 만나서 직접 교육도 하기도 하고 공작금도 나눠주기도 하고 북한의 문화예술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대남 그 공작을 하는 주요 부서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요원들이 사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수년 동안 이걸 다 관찰했습니다.
다 관찰해서 이거를 일일이 지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런 조직들이 단선, 즉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적발돼도 나머지 조직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좀 전에 우리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이 민노총 간부라는 사람이 다른 조직 사람들과 연락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단선 조직이 아니라 이 단선 조직에 있는 이 사람이 나머지 조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확장해서 관리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요 요지에 창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군수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뭐 등등에 있어서 전국적 단위의 조직을 운영을 했는 거고 관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 간첩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방기했기 때문에 이 조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확산돼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간첩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사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지난해 신설된 방첩센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대공 수사를 이끌었던 전 그 국정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첩센터를 만든 것 같고 이게 이제 비서실장 직속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바로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이 컨트롤 가능한 그런 센터로 만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주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첩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예. 일단 국정원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특히 네. 이제 간첩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에서 국정원 직원이 국가정보원이라고 등에 써진 옷을 입어서 시선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압수수색 당시의 모습 보시죠. 조동조합 탄압하는 윤석열 네,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이라고 써진 옷을 입은 것은 박상규 의원님, 마치 기자가 취재 나가면서 기자라고 붙여놓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네. 경찰은 폴리스라고 뒤에다 쓰고 네, 뭐 그 자기 조직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뭐 지금은 그런 후호를 안 씁니다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뭐 사복으로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뭐 저 부분을 두고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정원이 존재감 키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왔음을 나타내고 그 보면 CIS 같은 경우는 뒤에 CIS라고 쓰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앞으로 정치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 결정한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판사가 따져보고 난 뒤에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법원이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또 이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민노총이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당사자가 있는 데서 조용히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렇게 경찰이 애워싸고 저렇게 또 밖에서는 그냥 구호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자 이런 그 행태가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될지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에서도 자 이 국민들이 계속 이런 걸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경제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이 맞느냐
이런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네,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노총은 탄압이라고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노총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깔려있던 경찰이 700명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도는 이곳에 들어왔었던 국정원, 이제 연말이 되면 해가 바뀌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됩니다. 이거 넘겨주기 싫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간첩이 너무 많아.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우리가 전문인데 이러면서 대공수사권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양산을 합니다. 단언컨대 오늘과 같은 사례는 또 있을 겁니다. 민노총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요. 채널A 취재 결과 국정원이 실제로 2018년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은 윗선에서 보류시킨 바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수사를 미룬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 민노총이 지금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민노총부터 자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민노총의 2인자가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해외 나가서 북한 공작을 만나서 돈을 받고 와서 간첩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어디겠습니까? 민노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이잖아요. 북한의 민노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나 지금 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조건 탄압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들은 그러면 북한에 돈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체 조사 과정이 없었으니. 그러니까요. 예. 왜 그렇게 하고 먼저 이거를 탄압이다 뭐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무조건 탄압이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조금의 어떤 조사를 해서 과연 그렇다면 본인들이 순수한 활동을 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는 살펴보는 게 우선적인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수사에 대해서 저는 민노총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노총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민노총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양경수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민노총이 한미훈련 반대, 한미일 동맹 반대 등등 이런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성명서를 그대로 읽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아마 떨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간첩 수사를 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연정 의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각국의 정보기관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이 어떤 이 간첩 수사라든지 간첩 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다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죠. 미국 CIA가 우리한테 정보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CIA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연방수사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간첩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CIA가 정보가 있으면서 FBI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FBI가 간첩 수사를 합니다. 특히 러시아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특히 우리는 동남아에 있는 정보기관들하고 협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작원들이 동남아를 배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수사권이 지금 현재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정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국정원 요원들은 이거를 평생 동안 간첩만 잡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하고는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첩 수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의 학랭킹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까지 알아봤습니다.